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1차원 운동 두 번째 가속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가속도는 우리가 속도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시간 간격에 대해서 속도의 변화량을 알아보는 것이 이제 가속도라고 할 수 있고, 이제 평균 가속도에서는 마찬가지로 그 나중 속도에서 초기 속도를 뺀 값을 그 델타 V라고 하면 이제 델타 T분의 델타 V가 그 평균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도 우리가 변위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나중 속도와 초기 속도만으로 이제 구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평균 가속도가 되겠고, 이제 극한의 개념이 들어가서 이제 이 시간 간격 델타 T가 이제 아주 미소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순간 가속도라고 하고, 순간 가속도는 우리가 미분으로 표현을 하면 이제 dvx dt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제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제 자동차가 어떤 A점에서 B점으로 이동을 할 때에 이제 초기 속도가 이제 vxi라고 하고, 이제 B점을 통과할 때의 속도를 vxf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 A에서 B로 통과할 때 걸린 시간은 결국 tf-ti가 되게 되고, 이제 그 구간 간격을 이제 델타 t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변이 속도 그래프에서 마찬가지로 이 빨간색의 그래프가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에 있어서 이제 속도와 시간에 대한 그래프가 되겠고, 이 빨간색 그래프에 있어서 이제 이 그 파란색 직선으로 된 부분만을 고려를 하는 것을 이제 평균 가속도가 되겠고, 이때 이제 평균 가속도의 값은 델타 t분의 델타 vx가 되게 되고, 이제 속도의 변화량은 이제 평균의 개념에 있어서는 이쪽 부분의 거리 값이 되겠고, 즉 이제 간격값인 델타 vx가 이제 그 속도의 변화량이 되고, 그 우리가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시간 구간을 계속 그 좁혀가면서 이제 이 라인을 계속 좁혀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어떤 TF에서의 속도를 알고자 한다라고 하면 결국 이러한 노란색이 아니라 녹색의 그 접선으로 우리가 속도를 구할 수 있게 되게 되고, 이제 이 두 개의 그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평균 가속도, 그리고 녹색의 기울기는 이제 순간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러한 파란색의 직선을 이제 수학에서는 시컨트 라인이라고 하게 되고, 녹색의 직선은 이제 탄젠트 라인이라고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뭐 시컨트 라인에 대한 기울기를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평균 가속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접선의 즉 이제 탄젠트 라인에 대한 기울기를 구하라고 하면 순간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위치, 속도, 가속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상단에 있는 것은 이제 그 변이 시간 그래프이고, 이제 아래쪽 두 번째 것은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 그리고 가장 하단은 이제 가속도 시간 그래프가 되겠고, 이제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는 이제 다음에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즉 이제 가속도는 속도를 이제 델타 그 시간으로 미분한 것이 가속도이고, 또한 속도는 변이를 시간으로 미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가속도는 이제 그 변이를 두 번 미분한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래프에 있어서도 이제 이러한 어떤
만일에 이 곡선이 어떤 2차 곡선이라고 하게 되면 이쪽 부분이 2차 곡선을 미분을 하면 직선이 되게 될 것이고, 직선을 미분하면 이제 상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그 가속도는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되게 되고, 이제 그러한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이쪽은 변곡점이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한 이 정도 부분에서 만일에 아래로 볼록이면 기울기는 이러한 식으로 플러스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된 부분부터는 이제 이러한 마이너스의 기울기를 가진다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미적분학이라는 수학에서 다루었을 것이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에서도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관계를 짐작을 하시면 되겠고, 또한 우리가 이제 가속도는 속도를 두 번 미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역으로 가게 되면 결국 이제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속도를 이제 적분을 하면 되게 될 것이고, 동일한 방법으로 속도는 이제 속도에서 이제 변위를 구하려고 하면 속도를 적분을 하면 되게 되므로, 다음에 그래프는 우리가 그 속도 시간 그래프에 있어서 결국은 이쪽 ti와 tf 사이 구간의 이 정적분한 값이 바로 이제 변위가 되게 되고, 다음에 수식은 우리가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표현이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식은 다시 우리가 인테그럴 기호를 사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정적분을 표현할 수 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엄밀하게는 이제 모든 우리가 어떤 그 상황에 있어서 위치, 속도, 가속도의 관계가 반드시 이렇게 되는 대화라고 보장을 할 수는 없고, 대부분은 우리가 실제로는 이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인데, 미분 방정식이 대부분은 변수 분리형으로 나타나고, 변수 분리형은 이제 양변을 적분을 취해주면 우리가 속도에서 위치를 구할 수 있고, 또는 가속도에서 속도를 구하거나 가속도에서 위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정적분의 개념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표시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일반 물리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거의가 다 변수 분리형으로 풀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깊게 하시면 결국은 이제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물리량에 대한 관계식을 이제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만일에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경우라고 하면 그냥 바로 변위는 이제 이러한 정적분을 사용을 해도 되지만, 결국 이러한 사각형의 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초기 속도 곱하기 걸린 시간을 통해서 이제 위치의 변화량을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정적분은 단순히 우리가 넓이를 표현을 하는 넓이의 개념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단순히 넓이만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다음에 이러한 그래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정적분을 하게 되면 이제 플러스의 넓이 값도 있고 마이너스의 넓이 값도 나온다는 점만 이제 유의를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수학을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셨다면 당연히 아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일에 모른다라고 하면 이제 지금부터 알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유의를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모션 다이어그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션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속도나 가속도는 이제 엄밀하게 말하자면 벡터이기 때문에 이제 벡터는 방향성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이제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일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그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모션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살펴보면 우리가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을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먼저 이제 A번 같은 경우는 이제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경우는 이제 속도가 계속 일정하기 때문에 이제 가속도는 0이 되어서 이제 가속도 벡터는 표시를 하지 않았고, 이제 속도가 어떤 일정한 값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당연히 가속도가 그 있다는 의미가 되게 되고, 이제 일정하게 증가를 하면 가속도의 값은 이제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되게 되고, 또한 그 자동차가 이제 가속을 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 이제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같은 방향을 가리키게 되고, 만일에 자동차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점점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면, 즉 이제 감속을 하는 경우는 이제 가속도의 방향은 이제 반대가 되게 됨을 이러한 모션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는 그 우리가 그 속도 시간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그 그래프에서 우리가 시간 간격에 따른 그 평균 가속도나 혹은 이제 순간 가속도를 구해보면 이제 조금 더 엄밀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운동학 방정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에 있어서 이제 그래프의 형상이 이러한 식으로 직선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직선을 미분하면 이제 이러한 식의 상수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가속도는 일정하게 되게 되므로 이제 등가속도 운동이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이때 이제 이 기울기가 우리가 가속도가 되게 되므로 이제 정의에 의해서 가속도 AX는 이제 나중 속도 빼기 초기 속도이고, 만일에 이제 시간이 그 0초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t-0이 되게 되어서, 결국 이 수식에서 우리가 VF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 나중 속도라는 것은 초기 속도 플러스 그 AT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AX는 그 일정한, 즉 이제 등가속도가 되겠습니다. 즉 이제 이렇게 유도된 수식에 있어서 이제 들어가는 A는, 가속도 A는 모두 이제 일정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 경우에 있어서 이제 직선의 형상의 그 속도 시간 그래프를 갖는 그 속도 변화에 있어서는 이제 평균 속도는 이제 초기 속도 플러스 나중 속도를 이제 2로 나눈 값과 같게 되게 되고, 또한 이때도 이제 우리가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만 이제 성립을 하는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우리가 평균 속도는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그 t분의, 즉 이제 델타 t분의 이제 나중 위치 빼기 초기 위치로 우리가 정의를 했었고, 이제 이 관계식에 의해서 이제 이 식과 이 식을 같다라고 보고, 이제 즉 이제 이 Vx 이제 평균 속도의 값을, 이 값을 이제 이쪽 부분에 대입을 하면 결국 이제 그 델타 x라는 것은 2분의 1 vi
xi, 즉 이제 초기 속도 플러스 나중 속도 곱하기 이제 걸린 시간 t로 이제 수식을 정의를 할 수 있게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 식에 의해서 이제 나중 위치는 이제 초기 위치 플러스 2분의 1 vxi 플러스 이제 vxi 플러스 axt 곱하기 t가 되게 되고, 이제 이 식에 의해서 결국 이 식을 다시 정리를 하면 이제 이쪽 부분은 다시 우리가 이쪽 부분에서 대입을 해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나중 위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초기 위치와 그리고 초기 속도 그리고 가속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이제 가속도를 통해서 우리가 걸린 시간만 이제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t에 그 값을 대입을 하면 이제 나중 위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초기 위치가 0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면 이제 v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고 하는 그 등가 속도 직선 운동에 대한 그 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도 배웠을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수식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앞서 이 식에서 우리가 맨 처음 살펴보았던 이 식에서 다시 이제 t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이제 t 부분에 그 정리한 값을 대입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식을 정리를 할 수 있게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또한 나중 위치라는 것은 이 식을 정리를 하면 초기 위치 플러스 이제 2ax 분의 vxf 제곱 마이너스 이제 vxi의 제곱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다시 식을 정리를 하면 이제 나중 속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따라서 그 vxf의 제곱은 이제 초기 속도 vxi의 제곱 플러스 2ax의 이제 나중 위치 빼기 초기 위치로 우리가 그 나중 속도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나중 속도는 속도를 구하라고 하면 이제 이 식을 사용을 하면 되고, 나중 위치를 구하라고 하면 이제 이 수식, 그리고 나중에 속도를 어떤 그 가속도와 그리고 변이를 통해서 이제 구하라고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 이 수식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운동학 방정식이라고는 말을 했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앞서 살펴본 그 수식을 우리가 미적분으로 다시 한번 유도를 해보면, 만일에 이제 그림이 이러한 식으로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하고 이제 속도가 계속 그 속도 벡터가 점점 크게 되는 이러한 경우로 주어졌다라고 하면 결국 이 경우는 이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경우라고 여러분들이 그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미적분을 사용을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순간 가속도를 통해서 이제 그 나중 속도와 그 어떤 그 나중 위치 등을 우리가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 그 순간 가속도의 정의는 우리가 dvx dt로 정의를 했었고, 이 관계식에 의해서 이제 이러한 그 1차가 아니라 이제 그 1개 미분형으로 된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dt를 이제 우리가 분수처럼 양변에 곱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dvx는 ax dt가 되게 되고, 이제 이러한 그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변수 분리형의 미분 방정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이제 양변을 적분을 하게 되면
일단 그 변수 분리형의 적분을 할 때는 항상 적분 구간이 중요한데, 일단 우변은 이제 시간이 0에서부터 t까지 이제 ax dt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좌변 같은 경우는 이제 0일 때의 위치를 xi라고 하고 t초일 때의 위치를 xf라고 하게 되면 결국 인테그랄 xi부터 xf라고 원래는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 책의 저자는 그냥 어차피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서 적분을 하면 결국 델타 V가 되게 될 것이고, 델타 V는 이제 나중 속도 빼기 초기 속도로 우리가 정적분에서는 정의가 되게 되므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고, 이쪽 부분은 우리가 0에서부터 t까지 이제 ax dt를 이제 미분을 해야 되는데, 이제 ax 자리에 다시 dt분의 그 dvx dt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이 값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수라고 이제 먼저 조건에 상수라고 했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적분 기호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실제로 1이라는 숫자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1dt는 혹은 이제 1도 어차피 상수기 때문에 이제 dt를 그 적분을 하게 되면 결국 그 t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t를 이제 0부터 t까지 정적분한 것은 결국 t 빼기 0이 되게 되므로 이제 우변의 값은 이제 axt가 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vxf-vxi는 이제 at에 의해서 이 부분을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제 vxf는 vxi 플러스 axt가 되게 됨을 이제 아래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됨을 이제 알 수가 있고, 다시 이제 속도는 vx는 dx dt이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위에와 같은 이제 미분 방정식을 만들어서 이제 양변을 적분을 하면 결국 dx를 적분하면 이제 xf-xi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vx dt를 이제 구간을 0부터 t까지 이제 이 식을 적분을 하면 되는데, 이제 플러스로 된 것은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을 이제 분리를 해서 우리가 적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0부터 t까지 vi dt를 적분하고, 뒤에 부분은 이제 ax는 우리가 지금 등가 속도이기 때문에 이제 상수로 인테그럴 기호 밖으로 나오고, 이제 t dt가 되게 되어서 이 부분을 적분을 하면, 이때 이제 vxi도 우리가 초기 속도로 주어진 상수값이기 때문에 이제 적분 기호 밖으로 나가게 되어서 이제 결국 이 부분을 적분을 하면, 이제 정적분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그 나오게 되고, 수식을 정리를 하면 이제 나중 위치 빼기 초기 위치는 vxit 플러스 2분의 1 axt 제곱이 되게 됨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0m/s의 등속도로 주행하는 자동차가 이제 옥의 광고판을 지나서 그 1초 후에 오토바이가 등가속도 3.00m/s 그 세크 제곱으로 출발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몇 초 후에 자동차를 따라잡겠느냐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자동차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일단 자동차가 이쪽 옥의 광고판을 이제 지나는 지점에서 이제 1초가 흘렀을 때 이 오토바이는 출발을 하게 되고, 오토바이는 그 자동차는 등가속도가 아니고 등속도이기 때문에 계속 일정한 속도로 가게 되고, 오토바이는 가속도가 붙었기 때문에 이제 그 가속도에 의해서
몇 초 후에 이 자동차를 따라잡겠느냐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이제 자동차에 대한 그 위치에 대한 수식은 일단 우리가 B점을 우리가 그 초기 그 위치점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XB 플러스 VX 그 자동차의 속도 곱하기 이제 T가 되게 되고, 이제 속도가 그 45m/s면 1초에 45m를 가기 때문에 이제 1초가 경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 거리 값은 45m가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즉 이제 XB가 이제 45m이기 때문에, 즉 이제 시간에 대한 기준은 B점이 되는데 우리가 위치에 대한 기준은 A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수식을 계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X 트루퍼는 이제 이 오토바이에 대한 그 위치 그 수식이 되겠고, 이제 그 오토바이에 대한 수식은 이제 나중 위치는 그 이러한 그 우리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유도한 수식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그 초기 위치는 0이었고 그 나중 위치가 아니고 이제 초기 그 속도도 0이기 때문에 이제 이쪽 두 개의 항은 이제 소거가 되게 되고, 이제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이제 2분의 1 AX T 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X 트루퍼와 X 카의 그 위치가 같아지는 구간을 우리가 같아지는 시간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2분의 1 AX T제곱은 이제 그 45m 플러스 VX 카 곱하기 이제 걸린 시간 T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T를 제외한 나머지 값들은 모두 상수이기 때문에 일단 이 수식을 이쪽으로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이러한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우리가 수식을 이제 적을 수가 있게 되게 되고, 이제 근해 공식에 의해서 지금 이제 문자로 적으니까 조금 복잡하게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바로 이제 이러한 수를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근해 공식에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이제 다음에 그 값들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이제 31초가 그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자유 낙하 운동에 대한 예제로, 초기 속도 12m/s로 연직 방향으로 공을 던졌을 때 공이 올라간 최대 높이와 투수가 공을 던진 위치에서 높이가 5m가 될 때의 시간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제 이 어떤 야구 선수가 투수가 이제 초기 속도 12m/s로 이제 공을 이러한 수직한 방향으로 던졌다라고 했을 때 이 공이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높이를 이제 구해야 되고, 이때 이제 최대 높이가 되었을 때는 이제 속도가 0이 되게 되므로 이제 이 조건을 하나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야 될 것이고, 이제 높이가 다시 이제 그 5m가 될 때는 이제 최고점에 갔다가 다시 5m로 오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는 이제 초기 그 위치에서 던졌을 때에 이제 5m까지, 만일에 이 전체 높이가 5m를 넘는다라고 하면 이제 그 초기에 던졌을 때 5m까지 간 경우가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먼저 이제 그 최대 높이에 도달한 시간은 우리가 그 나중 속도는 이제 초기 속도 플러스 AT라는 공식에 의해서 T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면 T는 이제 가속도 A분의 V-V제로가 되게 되고,
이때 A는 우리가 지금 중력과 속도 마이너스 G만 지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9.8m/s 제곱을 이제 제곱이 들어가면 되고, 나중 속도는 0이고 초기 속도가 12m/s였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1.2초가 산출이 되게 되고, 이제 최대 높이 y는 우리가 그 나중 속도는 그 초기 속도의 제곱 플러스 2a 그 델타 x라는 수식에 의해서 이제 이 경우는 y가 되겠고, 이제 델타 y라는 수식에 의해서 이제 y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그 v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초기 속도의 제곱 나누기 이제 2a를 하면, 이제 나중 속도는 0이고 각각의 값들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7.3m가 나오게 되고, 혹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도 되고, 우리가 앞서 그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시간을 구했기 때문에 이 수식에다가 이 값을 대입을 해서 이제 y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5m가 되는 그 경우에 있어서의 시간을 구하면, 일단 t에 대한 2차 그 방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될 것이고, 이제 이렇게 정리된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t는 0.53초와 그리고 1.9초가 이제 계산이 되게 되겠습니다. 즉 이제 최대 높이에 도달한 시간이 1.2초였기 때문에 이제 0.53초에서는 이제 초기에 던졌을 때 그 최대 높이에 도달하기 전에 걸린 시간이 되게 될 것이고, 1.9초는 최대 높이에 도달했다가 이제 다시 아랫 방향으로 이제 자유 낙하를 할 때에 그 걸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